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이 수많은 빛과 그림자 아래에서 번잡하게 요동쳤고 그 빗줄기 속에는 지쳐버린 심장을 안고 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다. 서아영은 한때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로부터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4시간이 지난 후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으며 자신이 익숙했던 강남의 화려함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굽 높은 구두는 이미 발목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미래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닫는 듯하였다. 선배들에게 인정받는 금융 리스크 분석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철저히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다. 그녀는 어둠이 짙게 드리운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그곳은 낮 동안의 도시가 숨겨두었던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이 무거운 침묵과 고독만이 지금의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던 도피처인지도 몰랐다. 아영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끼려는 순간 뒤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엔진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평범한 차량의 소리가 아니었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위압감과 속도감이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굉음을 내며 코너를 돌아 나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벽을 들이받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차량은 평범하지 않았다. 방탄 유리로 추정되는 두꺼운 창문과 단단한 차체는 마치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찌그러진 보닛 아래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었다. 운전석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키가 훤칠하고 잘 다듬어진 수트 차림의 남자가 성난 맹수처럼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뒤덮여 있었고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국내 재계순위 5위 안에 드는 대원그룹을 이끌고 있는 젊은 CEO이자 단 몇 년 만에 그룹을 혁신시킨 냉철하고 비정한 승부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강지훈은 급하게 차체 주변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영에게 닿았다. 아영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잠시 낯선 침입자 보듯 바라보더니 이내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것을 주워 올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외피는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지만 내용은 무사해 보였다. 강지훈은 USB를 꽉 움켜쥔 채 다시 한번 아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사나 안도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봤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마치 조용한 밤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신문하는 듯했다. 아영은 순간적으로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차가 거의 벽에 부딪힐 뻔했고 차체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작은 물건이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상실감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 젖은 머리카락, 슬픔이 가득한 눈빛, 그리고 명품이지만 흙이 묻은 옷차림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듯했다.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과 깊은 생각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이 가리켰던 차량의 뒷부분.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들린 트렁크의 틈새를 힐끗 바라보았다. 흥미롭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USB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원그룹을 집어삼키려는 내부 세력의 치명적인 비리 장부였고, 방금 전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해 이 중요한 증거를 놓칠 뻔했다. 아영은 그의 혼잣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USB가 그녀의 전 직업 분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강지훈은 갑자기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울고 있었고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차가 벽에 부딪힐 뻔한 순간 당신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저 트렁크 틈새로 향했을까?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체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아영의 내면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 했다. 아영은 피로했지만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운이 아니에요. 충격 흡수 장치의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각도와 속도에서는 본입보다는 트렁크 쪽의 잠금 장치에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차체가 비틀릴 때 말이죠. 저는 금융 리스크 분석가였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지점을 계산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의심은 사라지고 강렬한 호기심과 계산적인 빛으로 채워졌다. 그는 그녀의 대답에서 그녀의 단순한 눈물이 아닌 그녀의 숨겨진 가치와 능력을 읽어냈다. 금융 리스크 분석가라. 이름은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었고 그의 태도는 이미 그녀를 길거리의 방랑자가 아닌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대하고 있었다. 서아영입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지훈은 USB를 주머니에 넣더니 마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듯 단호하고 거침없는 어조로 말했다. 좋다. 서아영. 나는 당신에게 100억 원의 가치를 매기겠다. 아니, 정확히는 1000억 원이다. 아영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다. 100억도 아닌 1000억. 그녀의 머리가 그의 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농담하는 겁니까? 1000억 원이요. 아영은 비록 전문직에 종사했지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강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농담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다. 당신의 분석 능력은 내가 현재 직면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자원일 수 있다. 대원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은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그들의 범죄 행각을 숨겨왔다. 그들은 완벽해 보이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반드시 예측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CEO 명함이 아니라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는 간결한 디자인에 특별한 보안 홀로그램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비밀 고문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이 USB에 담긴 데이터와 내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그들이 숨긴 회색 지대, 즉 리스크가 가장 집중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공하면 100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 대원그룹에서 당신의 능력에 걸맞은 위치를 만들어주겠다. 실패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애초에 당신은 방금 이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았나. 그의 마지막 말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아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방금 사랑을 잃었고 이별의 상실감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그 가치가 1,00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로 매겨진 지금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전문성과 투지가 깨어났다.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분석가, 전략가, 그리고 냉철한 계산가로 돌아왔다. 그녀는 비록 눈물로 시작된 밤이었지만 이 계약이야말로 그녀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좋아요. 아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1,000억 원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말해보라. 아영은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나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는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입니다. 나는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기밀이며 나의 전 직장이나 전 애인에게 나의 존재나 역할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결과로만 평가받아야 합니다. 강지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단지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인한 존재였다. 좋다. 서아영, 당신의 조건은 합리적이다. 나는 당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 우리의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발효된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영은 그의 차갑고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두 외로운 영혼의 굳건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의 상실로 길을 잃었지만 이제 그녀의 길은 100억이 아닌 1,000억 원의 가치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차를 타고 떠나며 뒤늦게 강지훈이 주었던 USB에 담긴 데이터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원그룹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명예가 걸린 1,000억 원짜리 도전에 나서는 새로운 전사였다. 그녀의 금융지식과 분석기술은 이제 복수나 회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릴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밤중 슬픔에 잠긴 여성과 냉철한 CEO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대원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마치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다. 서영이 강지훈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곳은 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구조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적인 슬픔에 잠긴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1,000억 원짜리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그룹 내부에 비밀리에 조성된 독립된 오피스를 제공했고 그곳은 방음 설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녀의 작업에 최적의 환경을 보장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강지훈이 확보한 USB 외에도 지난 3년간 대원그룹의 해외 법인과 투자 관계사들 사이에서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종이 한 장 없이 오직 데이터 파일과 암호화된 문서들로만 이루어진 그 자료들은
그녀가 이전에 다루었던 일반적인 리스크 분석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과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영은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분석가로서의 자세를 되찾았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이킨 후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개인적인 감정의 경랑에서 벗어나 오직 논리와 숫자의 세계로 깊숙이 침잠해 들어갔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이 상황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현재는 이 사회의 막강한 실세로 자리 잡고 있는 박승철 전무가 주도한 거대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네트워크였다. 박승철은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룹의 주요 자회사들을 사금고처럼 활용하기 위해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지훈은 이미 몇 달 동안 내부 감사를 통해 박승철을 압박하려 했으나 박승철의 교묘한 법적 회피 능력과 내부 조력자들의 완벽한 은폐 공작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박승철 전무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강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그룹 전체의 핵심 가치와 신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비자금은 겉으로는 해외 투자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그룹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경쟁 집단에게 정보를 넘기는 배임 행위까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그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그의 탐욕이 남긴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는 아영에게 그 1,000억 원의 가치가 단순한 분석 결과가 아닌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녀의 통찰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영은 강지훈의 말을 들으며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훑어보면서 첫 번째 직감을 얻었다. 박승철의 네트워크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방대했다. 일반적인 회계감사나 법률 검토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그 창조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박승철 같은 권력 남용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에 반드시 시그니처와 같은 실수를 남기게 되어 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이 네트워크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네덜란드의 유령 회사와 캐리비안의 법인 간의 특이한 자금 흐름에 주목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위험 분산 투자였지만 아영의 분석에 따르면 그 거래들은 재정적 이득보다는 오직 은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암호화 방식은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생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영은 과거의 리스크 사례들을 대조하며 그 코드가 특정 금융 거래 패턴을 상징하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숫자 배열, 그리고 심지어 문서가 생성된 시간대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닙니다. 일종의 메모리 팰리스입니다. 아영은 이틀 밤낮을 분석에 매달린 후 강지훈과의 첫 번째 중간 보고에서 말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고 그녀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명료했다. 박승철 전무는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거래 내역들을 복잡한 암호화 은유로 포장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나 거래 품목의 코드는 무작위의 영문 이니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 전무가 과거에 즐겨 사용했던 특정 취미나 개인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들의 축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EPSC라는 코드는 박승철 본인의 이름의 이니셜이거나 그가 선호하는 스포츠 클럽의 약자일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수많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된 구조를 뚫지 못했다. 그들은 시스템의 논리만 파고들었지만 아영은 시스템을 만든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공격하고 있었다. 당신의 통찰력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장 교활하다고 믿고 있죠. 강지훈은 피식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팀에게 박승철 전무의 과거 활동, 취미, 심지어 학창시절의 별명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이 싸움은 금융분석을 넘어 심리전과 정보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아영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승철 전무가 가장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보드게임에서 따온 암호화된 이니셜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 거대한 미로의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녀가 해독해낸 첫 번째 레이어의 데이터에는 박 전무가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대원 바이오텍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인 유럽의 제노그룹에 헐값으로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자금 이동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국가적인 기술 유출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범죄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자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박승철의 탐욕과 배신이 빚어낸 그림자였다. 한편 박승철 전무는 최근 강지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그룹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후 내부 감사의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는 철옹성처럼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의 신보기자 그룹 보안팀장인 김상호가 보고했다. 전무님, 회장님 주변에 특이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 고용 기록도 전무합니다. 혹시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승철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직접 나선다고 해도 그는 기술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그는 숫자에만 의존할 뿐. 이 네트워크의 영혼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설계한 것이야.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그는 김상호에게 강지훈이 최근에 만난 모든 외부 인사, 특히 평소의 동선에서 벗어난 특이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서아영이라는 변수의 존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영은 이제 박승철의 시스템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가 데이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취약점을 발견했다. 박승철은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보너스를 일반 계좌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휴면 계좌를 통해 다시 세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휴면 계좌의 존재 자체는 합법적이었으나 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패턴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컸다. 그녀는 그 규칙성을 수학적 모델로 분석했고 이는 박승철이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으로 만들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곧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었다. 휴면 계좌, 이것이 그의 서명입니다. 아영은 강지훈에게 정리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숨기는 동시에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 세탁 패턴이 박 전무의 과거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중심으로 과거 5년간의 모든 거래를 역추적하면 단순히 대원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1,000억 원의 계약을 넘어 정의를 구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닌 거대한 부패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참여하고 있었다. 서하영이 박승철 전무의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을 꿰뚫는 데 성공하자 대원그룹 내부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고조되었다. 그녀가 찾아낸 휴면 계좌, 패턴과 암호화된 서명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박 전무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강지훈은 아영의 통찰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에게 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곧 박승철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발을 딛는 행위였으며 그들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는 이제 본격적인 전략 대결로 접어들었다. 박승철은 예민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의 비자금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디지털 노이즈와 평소 강지훈의 보좌진에게서 느껴지지 않던 침묵과 집중력이 그에게는 위험 신호였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방어막이 뚫리고 있다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가 가장 똑똑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했다. 박 전무는 강지훈이 고용한 외부 전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전문가는 반드시 전통적인 감사나 법률 분야의 인물일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지었다. 김상호 팀장. 박승철은 그의 신복인 보안팀장을 불렀다. 강지훈 회장이 최근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를 명목으로 접근한 모든 외부 기관과 인물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특히 재무나 회계, 법인 출신의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모두 캐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이 싸움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야. 그의 지시는 철저했고 그의 목표는 서하영의 존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지훈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아영은 이제 데이터를 넘어 그룹 내부의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승철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심어둔 핵심 조력자들, 즉 내부의 공범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특정 부서의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잦은 해외 출장을 가거나 특정 시기에만 접속하는 특이한 서버 접속 패턴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개인의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박승철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 패턴이었다. 그녀는 이들을 추적하여 박승철이 외부의 경쟁 집단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려 했다. 박 전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영은 강지훈에게 보고하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조직도를 가리켰다. 이 5명의 부장급 인물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 자산의 변동폭이 이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점을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전무의 기억의 저장소를 외부로 옮기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박 전무에게서 무엇을 전달받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 기술 유출건 외에 또 다른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재정 조작을 넘어 권력의 타락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영의 예리함에 감탄하며 그녀가 지목한 인물들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고립시킬 방법을 즉시 구상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룹 전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해당 부서들의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박승철의 눈에는 강지훈이 자신들의 통신망을 조사하고 있다는 단순한 신호로 비칠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아영이 그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이 전략적 움직임이 박승철의 오만함을 건드려 그가 섣부른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승철은 강지훈의 조치에 격분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감히 나의 사람들을 고립시켜 그가 정말로 내게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군.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박승철은 강지훈을 견제하는 이사들을 규합하여 강지훈의 최근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이사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의 목적은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먼저 그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러한 박승철의 움직임은 아영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은 이사회 소집 소식을 듣자마자 강지훈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경영 능력을 공격하여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사회는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곳에서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틈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영은 즉시 박승철이 이사회에서 강지훈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재무 데이터를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승철이 제시할 법한 투자 리스크 수치와 강지훈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자료를 미리 예측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박승철 자신의 재정적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쳤다. 그녀는 박승철이 강지훈의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논리가 사실은 박 전무 자신이 밀고 있는 불법적인 해외 파생 상품 투자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 작전임을 밝혀냈다. 이사회는 이제 단순한 경영 심의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전장이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이사회에서 사용할 방역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신은 그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그의 논리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하고 오직 그의 사리사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이 5명의 조력자들이 관여된 비밀 거래의 일부분을 공개하십시오. 전체 증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영의 전략은 냉철하고 섬세했으며 박승철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영의 전략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했다. 박승철은 예상대로 강지훈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그룹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은 이에 동조하며 강지훈을 맹렬히 비난했다. 분위기는 박승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지만 강지훈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박승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다. 박승철의 오만함은 그가 승리 직전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은 준비된 자료를 꺼내 들었다. 박 전무님께서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정한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영이 찾아낸 5명의 조력자들이 연루된 특정 거래의 암호화된 코드와 휴면 계좌의 비정상적인 유입 시점을 요약한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죄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이 5명의 이름 옆에 그룹 내부 정보 유출 및 잠재적 배임 관련 의혹 조사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했을 뿐이었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박승철은 충격으로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5 조력자들은 당황하여 시선을 회피했다. 박승철은 자신의 완벽한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조력자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강지훈이 단순한 공격을 넘어 자신의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오만함이 드디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즉각적으로 김상호 팀장에게 연락하여 강지훈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더 이상 외부 기관이 아닌 여성을 중심으로 추적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지시했다. 박승철의 본능적인 공포가 마침내 서하영이라는 변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의 이사회 방역은 박승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 했다. 박전무는 자신의 견고한 성체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침투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냉철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승철은 김상호 팀장에게 외부의 여성 전문가를 찾아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이로써 서하영은 이제 디지털 그림자 속의 분석가에서 박승철의 직접적인 추적 대상이 되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전쟁을 넘어 은밀하고 위험한 인물 추적전으로 바뀌었다. 서하영은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방역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녀는 박승철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위험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는 나를 찾을 것입니다.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해독하고 있는 열쇠로서 말입니다. 아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이제 기술적인 증거를 숨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증거를 손에 넣은 사람을 제거하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가 나를 추적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영은 이제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했다. 그녀는 박승철의 비자금 조성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폐업한 대원 바이오텍의 해외 법인 창고에 주목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장비와 기록이 합법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그 폐기 시점과 박승철의 비정상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 미세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창고에 종이 기록 형태의 하드카피 증거, 즉 박승철이 디지털 암호화를 신뢰하지 못해 남겨둔 예비 장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저는 그 창고에 가야 합니다. 아영은 강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승철은 디지털 자료를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믿지만 종이 기록은 그에게는 구식이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실수는 항상 자신이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긴 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그 지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그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아영의 단호한 눈빛과 논리적인 설득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은 아영을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팀을 구성했다. 비록 그녀가 금융 리스크 분석가였지만 지금 그녀는 현장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과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통신 장비와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급했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치밀한 동선과 탈출 계획을 세웠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하영, 이 1,000억 원의 계약은 당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도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냉정함 외에 미묘한 개인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영은 평소 입던 단정한 복장이 아닌 어둠 속에 녹아들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입고 지정된 창고로 향했다.
그 창고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으며 주변에는 버려진 건물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강지훈의 보안팀은 그녀가 창고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주변 경계를 철저히 감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아영은 능숙하게 잠긴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의 공기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폐기된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예상대로 폐기된 연구 장비들과 포장된 박스들로 가득했다. 아영은 자신이 분석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박승철이 중요 기록을 숨길 만한 가장 비논리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서류 보관실이 아닌 가장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는 화학시약 보관 캐비닛 구석을 주목했다. 박승철의 시스템은 완벽했으나 그의 보관 방식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 즉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측은 다시 한번 정확했다. 그녀는 무거운 캐비닛을 밀어내자 그 뒤편의 벽에 가려진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겉보기에는 오래된 부품 보관함처럼 보였지만 아영이 들고 간 특수 장비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여러 권의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박승철이 지난 5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원 바이오텍의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외부 경쟁 집단과 접촉했던 모든 세부 사항이 송을시로 꼼꼼하게 기록된 진짜 장부였다. 디지털 암호화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하드 증거였다. 그때 창고 외부에서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박승철이 보낸 추적팀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아영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박승철의 보안팀장 김상호는 강지훈이 고용한 외부 전문가가 여성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강지훈의 모든 행동 패턴을 역추적했고 결국 아영이 이 창고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상호는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녀를 무력화시켜 증거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아영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그녀는 급히 금속 상자를 닫고 장부를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싸울 능력은 없었지만 이 중요한 증거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행동을 지배했다. 그녀는 재빨리 창고의 비상 통로를 확인했고 동시에 강지훈에게 짧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열쇠 확보, 위치 노출, 지원 요청.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상호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영이 예상했던 대로 매우 전문적이고 냉철했다. 서영 씨, 강 회장님의 비밀 고문이시더군요. 우리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물건을 순순히 넘겨주면 우리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김상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아영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물건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아영은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했다. 저는 그저 강 회장님의 지시로 폐기된 재고 목록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무단 침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는 그녀의 태연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리는 법을 논할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방을 내놓으십시오.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아영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아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팀장님, 당신은 박승철 전무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박 전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확히 말해 주었나요? 아영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 장부에는 당신들의 이름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순간 당신은 박전무의 범죄에 결정적으로 가담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희생양이 될 겁니다. 박전무는 언제나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까요. 김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영의 말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박승철을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그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망설이는 찰나 강지훈이 보낸 지원팀이 창고의 다른 쪽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강지훈의 팀은 전문적인 무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아영은 그 혼란을 틈타 확보한 장부를 단단히 움켜쥐고 비상 통로를 통해 재빨리 탈출했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고 박승철의 마지막 은폐 장부를 손에 넣었다. 이 장부는 이제 박승철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서아영이 박승철의 추적팀으로부터 벗어나 확보한 손으로 쓰인 장부는 디지털 암호화된 파일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박승철의 범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 장부에는 비자금의 최종 도착지, 해외 경쟁 집단과의 구체적인 접촉 날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승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장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박승철의 오만함과 탐욕이 남긴 물리적인 자백서와 같았다. 강지훈은 장부를 검토한 후 이것이야말로 박승철을 영원히 그룹에서 축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확신했다. 창고에서의 위험천만한 탈출 이후 강지훈은 아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그는 아영을 대원그룹 본사 건물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신의 개인 집무실 옆 비밀 공간으로 옮겼다. 아영은 장부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절정에 달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숫자와 이름을 꿰뚫으며 진실만을 가려냈다. 그녀는 이제 1,000억 원의 계약을 넘어 거대한 기업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박승철은 김상호 팀장의 실패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 그가 보낸 팀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아영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박승철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이사회에서의 굴욕과 창고에서의 증거 유출이 모두 강지훈의 지시를 받는 그 여자 때문임을 깨닫고 그녀를 제거하는 데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법적인 대응이나 정치적 술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기울어졌다. 김 팀장,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끌 수 없다.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서아영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그 장부를 회수해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강지훈이 숨겨놓은 곳을 알아내. 우리가 가진 마지막 기회야. 박승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오직 아영만을 노리는 좁은 시야를 가졌다. 강지훈은 박승철의 심리 상태와 다음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는 박승철이 증거를 찾기 위해 아영의 개인적인 과거, 특히 그녀의 전 남자친구와 그 주변 인물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승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영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할 것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아영의 전 남자친구에게 비밀리에 경고를 전달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박승철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방어막을 구축했다. 그는 아영의 사생활까지 보호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아영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강지훈과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강지훈은 냉철하고 비정했지만 정의를 수호하고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데는 일말의 타협도 없었다. 강 회장님, 박 전무는 분명히 나의 사적인 영역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나를 버렸던 나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계약을 통해 나 자신을 이미 재정가했습니다. 아영은 담담하게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고백했다. 그녀는 박승철이 다음으로 공격할 지점을 예측하고 강지훈과 함께 대담한 역공 계획을 세웠다. 박승철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그룹의 핵심 자산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비공개 긴급 이사회였다. 박승철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미 다수의 소액 주주와 해외 투기 자본을 포섭한 상태였고, 이사회에서 강지훈을 축출하고 그룹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화하려는 최후의 시도를 할 것이었다. 이 이사회가 바로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패가 충돌할 최종 전장이 될 예정이었다. 우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장소에서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공격해야 합니다. 아영은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오직 데이터 분석만 할 수 있는 그림자 속의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그가 훔치려 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명확하게 폭로할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나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니 그의 몰락 역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완성되어야 합니다. 강지훈은 아영의 대담한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압도당했다. 박승철은 아영이 분석가일 뿐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었다. 아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박승철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자 전략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강지훈은 즉시 이사회의 아영을 그룹의 전략적 위험관리 최고 고문으로 소개할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계약자가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인물로 공식 등단하게 될 것이었다. 박승철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지훈이 증거를 가졌을지라도 그 증거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고 믿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그룹 자산 매각을 통한 합법적인 부와 권력의 영속만이 보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자신의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영의 존재를 잊고 오직 강지훈과의 권력 싸움에만 집중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강지훈과 아영은 이사회 하루 전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아영은 장부에 담긴 핵심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시각자료로 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박승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의 행위가 그룹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금융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설명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논리적이며 일체의 감정적 동요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훈련되었다. 세화영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지훈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아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 회장님, 저는 저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이 1,000억 원의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강 회장님이 지키고자 하는 대원그룹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강철 같은 결의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의 이사회는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대원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승철 전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의 포섭된 이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단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고 결국 그룹의 핵심 자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넘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박승철의 오만함은 이제 정점에 달해 그는 강지훈을 향한 경멸과 승리에 대한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침착하게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 동행했다. 바로 서아영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의상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냉철한 눈빛은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대변했다. 박승철은 아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의 오만함은 마침내 그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변수의 존재를 직시하게 된 것이다. 박승철은 강지훈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사회는 그룹의 전략적 리스크와 미래 자산 운용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저는 그룹의 전략적 위험관리 최고 고문인 서아영 고문을 소개합니다. 서 고문은 우리 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박승철의 항의를 원천 봉쇄했다. 아영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처음에는 박승철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강지훈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리스크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다. 그녀의 논리는 명료하고 완벽했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수치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졌다. 이사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박승철의 초기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다. 아영은 이내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제 저는 그룹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 즉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배임 행위와 기술 유출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박승철이 주도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도표를 띄웠다. 그녀는 박승철이 구축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 휴면 계좌의 패턴, 그리고 이 거래들이 그룹의 장기적인 리스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금융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했다. 박승철은 이제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다. 서 고문,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지훈 회장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허위 정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사회에서 거짓을 유포하는 겁니까? 박승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무너져 내렸다. 아영은 박승철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곧 자신의 논리가 정확하다는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박승철 전무님,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시하는 모든 수치와 패턴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영은 이 말을 하며 창고에서 확보했던 손으로 쓰인 장부의 디지털 스캔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다. 그 이미지에는 박승철의 필체와 함께
해외 경쟁사인 제노그룹과의 구체적인 기술 유출 계약 조건과 그 대가로 박승철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비리, 의혹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의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아영은 자신의 발표를 계속했다. 이 장부는 박 전무님의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그가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탐욕에 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지만 모든 인간의 시스템은 반드시 실수를 남깁니다. 그의 실수는 바로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기록이 구식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가장 취약한 곳에 남겨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승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권력, 그의 부,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모두 서하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패배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빌어먹을 여자, 그는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아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힘으로라도 그 증거를 파괴하고 자신의 몰락을 초래한 그녀에게 복수하려는 원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의 행동은 그의 모든 품위와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 하지만 그가 아영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재빨리 움직였다. 강지훈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폭력에 대비하여 회의실 주변에 배치해 두었던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즉시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박승철은 아영에게 닿기도 전에 그들에게 제압당했다. 박승철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분노와 광기는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아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절규에 불과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아영은 여전히 중앙에 서서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방금 전의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까지 증거를 제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사님들, 박승철 전무의 배임 행위로 인해 그룹이 입은 재정적 손실과 장기적인 신뢰도 하락 리스크는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 모든 범죄 행위를 사법당국에 보고하고 그룹 내부의 자녀 세력을 숙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원그룹이 다시 한번 투명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박승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강지훈과 아영이 제시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에 굴복했다. 만장일치로 박승철 전무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즉시 해제하고 그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아영의 1,000억 원짜리 분석 능력과 용기가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리고 대원그룹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의 상실로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박승철 전무의 몰락은 대원그룹과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사법당국은 서하영이 확보한 결정적인 장부와 강지훈이 제공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박승철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들은 응당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룹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박승철의 자녀 세력을 숙청하는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단행했고 강지훈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대원그룹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서아영의 냉철한 분석과 용기가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아영은 강지훈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화려한 꽃다발이나 축하 행사가 아닌 깔끔하게 정리된 두툼한 서류철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1,000억 원 계약에 대한 최종 정산 서류였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냉철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아영 고문, 당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약속대로 1,000억 원의 계약금은 이미 당신의 지정 계좌로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그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아영은 계약서를 받아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돈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잃었던 것, 즉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전문성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이었다. 강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가치는 이 1,000억 원의 금액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감탄하는 미소였다. 동의합니다. 서아영 씨. 당신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대원그룹을 구한 영웅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 번째 서류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을 그룹의 최고 리스크 및 전략 책임자인 CRSO 직책에 임명하는 제안서입니다. 연봉은 당신이 이 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며 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은 저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익명의 계약자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영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때 자신을 버렸던 전 애인이나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이전 직장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그 결과는 이 거대한 그룹의 최고 경영진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인생은 한 번의 처참한 시련으로 무너졌지만 이제 그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준 도화선이 되었다. 수락하겠습니다. 강 회장님. 아영은 제안서를 단호하게 수락했다. 하지만 저의 역할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대원그룹이 다시는 박승철 전무와 같은 부패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파트너로서 이 그룹의 가치를 돈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계약자가 아닌 거대한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강력한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아영은 강지훈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정의감과 카리스마를 보았고 강지훈은 아영의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내면과 도덕적 나침반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음의 차가운 만남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결국 1,000억 원짜리 계약으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영은 1,0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받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강지훈에게 그룹의 안정과 미래,
그리고 개인적인 신뢰로 다가왔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능력 이상의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늘 추구해왔던 진정한 파트너십과 동등한 존중이었다. 몇 달 후, 대원그룹의 내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룹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때, 강지훈은 아영에게 다시 한번 서류를 건넸다. 이번에는 계약서나 임명장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자는 내용이 담긴 진심이 담긴 청혼서였다. 그의 청혼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그들의 관계처럼 솔직하고 전략적이었으며 아영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었다. 아영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의 상실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 그 길 끝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정의와 돈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깊은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1,000억 원으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실패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원그룹의 핵심 리더이자 강지훈 회장의 굳건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